지금부터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 연결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이신 조정식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이 고인의 양력을 보고하겠습니다.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님의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님은 1952년 양력 7월 10일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면 벽천리에서 아버지 이인용님과 어머니 박양순님 사이에서 다섯째로 태어나셨습니다. 청양국민학교, 덕수중학교,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에 입학하셨으나 사회학자의 길을 걷고자 197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다시 입학하셨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학생들이 데모도 안 하고 다들 고향으로 내려갔느냐 라는 아버님의 질책을 듣고 반유신 학생운동에 투신하셨습니다. 1974년 민청학령 사건으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으며 안양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습니다.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군사재판 법정 최후 진술에서 박정희가 비참한 종말을 고했듯이 전두환 일당도 10년이 못 가 망할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심판이라고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1983년 출소 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과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에서 활동하셨고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민주화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민주화 투쟁의 최전선에 서셨습니다.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여 제13대 총선부터 17대 총선까지 서울 관악을구 국회의원으로 5차례 당선되셨습니다. 국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전두환 정권을 단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1995년 조술 서울시장 후보 당선에 기여한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하셨고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의 당선에 이력을 담당하여 국민의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셨습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단장으로 방북하시어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셨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획본부장을 맡아 제2기 민주정부 출범에 기여하셨습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제36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책임총리로서 세종시 건설, 한미 FTA 협상 타결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2007년 대선 패배의 책임을 스스로에게 묻고 이듬해 제18대 총선에 불출마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민주개혁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광장을 설립하여 이사장을 맡으셨습니다. 2011년 야권 대통합을 위해 혁신과 통합의 공동대표를 맡아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초대 세종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12년 6월 민주통합당 당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2014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시며 노무현 시민센터 설립을 추진하셨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7선 국회의원이 되셨고 2017년 제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제3기 민주진영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하셨습니다. 2018년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되어 당의 시스템 공천과 당원 플랫폼을 만드는 등 민주적 국민정당으로 정당 개혁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화 이후 어느 정당도 이루지 못했던 최대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지내시던 중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에 떨쳐 일어나 2024년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야당 사상 최대 승리를 견인해 내셨습니다. 12.3 내란과 탄핵으로 치러진 2025년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멘토로서 제4기 민주진영 대통령 탄생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고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헌신하시던 중 1월 22일 민주평통 아태 지역회의 참석을 위해 베트남 출장길에 오르셨다가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서 얻은 고문 후유증과 누적된 피로 등으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어 25일 베트남에서 영면하시고 27일 그토록 사랑하던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일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의 완성과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에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한평생 철저한 공인의 자세로 일관하시며 진실한 마음,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책임을 다한 민주주의의 거목이자 한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살다 떠나셨습니다. 대표적인 역조와 저서로는 사회학적 상상력과 이해찬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등이 있습니다. 수상 내역으로는 1996년 대한민국 황조 근정훈장, 2003년 대한민국 청조 근정훈장, 2026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주서 받으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정옥 여사와 딸 현주 씨, 사위 유재영님과 손자 유동찬 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6대 국무총리 고 이해찬님의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위원장이신 김민석 국무총리의 조사가 있겠습니다.
빚졌습니다.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습니다. 고문과 투옥에도 민주주의를 지켰고 민주 세력의 유능함을 보여 후배들 정치 진출의 길을 냈습니다. 정책, 조직, 정무, 뭐에 제일 강하세요? 제 질문에 나야 정책이지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탁월한 정책 역량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겼습니다. 민주정부도 민주당도 이해찬에게 빚졌습니다. 네 번의 민주정부 모두 이해찬이 앞장서 화살을 막아내며 후보들을 지켜낸 결과였습니다. 그의 시스템 공천은 정당 정치의 진보였습니다. 10년 선배인 고인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최고의 선거였다 자부하신 95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마지막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으신 2024년 총선까지 수많은 선거를 바로 옆에서 치렀습니다. 흐름을 읽는 것, 흐름을 바꾸는 것, 다 선배님께 배웠습니다. 지난 30년 민주당의 큰 선거는 다 이해찬을 거쳤고 선배님 밑에서 선거를 치러온 것은 제게 자부심이었습니다. 돈도 협박도 안 통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소식이 하도 시시해 다시 주무셨다는 기백은 당당함을 넘어 통쾌했습니다. 원칙의 힘을 지니셨습니다. 밥 먹고 술 사는 친목 정치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원칙 정치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동지들을 모두 빈소에 모아냈습니다. 제게는 은인이셨습니다. 10년 후배의 서울시장 선대위원장을 맡아줄 만큼 아껴주셨고 10번 넘게 당의 선거를 총괄해본 제 경험의 원리였고 제 정치적 과오를 뼛속 깊이 반성케 한 가장 무서운 채찍이셨고 18년 만에 정치 복귀를 길터주신 감사한 선배셨습니다. 선대위원장과 상황실장을 각각 맡아 치른 24년 총선 직후 이게 마지막이니 이젠 자네들이 해. 몇 번이나 반복하신 그 말씀이 지난 대선에 임하는 무거운 압박이자 책임감이 되었습니다. 서거 일주일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같은 말씀을 이해찬에게 남기셨음을 후에 알았습니다. 총리가 되고 처음 길을 여쭌 것도 선배님께였습니다. 선배님처럼 대통령을 잘 모시고 싶었습니다. 나는 판단관이지 하신 말씀도 기억합니다. 그 판단관의 시야가 이미 다음 민주정부 너머까지 향해 있던 것도 압니다. 여쭤볼 수 있어 좋았고 혼날 수 있어 좋았고 의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쭤볼 게 아직 많은데 판단할 게 너무 많은데 흔들림도 여전한데 이제 누구에게 여쭤보고 누구에게 판단을 구하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빈소를 찾으신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께서 그리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히 평통수석 부의장을 하시게 해서 멀리 베트남에서 공무 중에 돌아가신 데 대한 자책이셨습니다. 유해를 모신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왜 베트남이었을까?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소명을 불태우던 그가 분단과 전쟁을 겪은 나라, 북미회담의 아쉬움이 남은 나라 베트남에서 쓰러진 것은 운명적 상징이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까지 겨울 광야의 독립군처럼 싸우며 일했던 우리의 대장부어인은 그렇게 이해찬답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여 더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의 평생 주문을 외칩니다. 성실하고 절실하고 진실하라. 공적 책임감,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라. 평생 공사가 분명했던 이해찬이지만 독재와 싸워라 응원했던 선친을 자랑했고 평생 동지 아내를 사랑했고
손주를 예뻐한 딸 바보였고 무뚝뚝한 듯 속정 깊은 따스한 선배였음을 압니다. 형수님도 따님도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제36대 국무총리, 역대 최고의 공직자, 저의 롤모델 이해찬 선배님. 이제 일을 멈추시고 직접 설계하신 세종에서 편히 쉬십시오. 한반도 평화에 남기신 숙제는 저희가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빚 많이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이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시대의 버팀목, 나의 영원한 동지 이해찬 선배님. 어찌 이리 급히 가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아직 하실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시니 황망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먼 타국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이면서 기적처럼 떨치고 일어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숱한 어려운 일에서도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던 분이기에 이번에도 그러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힘있는 눈빛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직 생생한데 다시 마주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엄혹했던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정치에 입문해서는 민주정당, 민주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함께했던 많은 시간이 떠오릅니다. 1982년 춘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 생활을 하던 때 몸은 가두어도 민주주의는 가둘 수 없다는 당신의 말을 앞장서 보여주셨습니다. 경찰에서건 재판장에서건 교도소에건 그 어떤 독재 권력 앞에서도 시퍼렇게 호령하시던 남다른 기계와 협상 능력으로 수감자 처우 개선에 앞장선 선배님과 함께 우리는 어려웠던 시기를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김대중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1988년 평민당에 입당하셨죠. 그때 저도 선배님을 따라 평민당으로 함께 입당한 제야 입당 동지였습니다. 제야 민주화 운동을 하던 선후배로부터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며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정치 세력화, 그것을 통해
민주적 국민정당 그리고 민주적 정권 교체를 자랑스러운 우리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4번의 민주정부 수립 과정의 그 맨 앞자리에서 우리의 선언인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과 민주정부 수립을 실현해 나간 시대의 선도자였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일이지만 광주 청문회에서 전두환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신군부의 만행을 파헤친 초선 의원 이해찬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2004년 참여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선두에서 이끄셨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상징 도시로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법안을 처음 발의하며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던 국회 세종의사당이 그 청사진이 그것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 첫 번째 국회의사당의 모습으로 몇 달 후면 나오게 될 텐데 보질 못하고 가신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2019년 당대표 시절에는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같이 절실하지만 갈등 요소가 많아 손대기 어려운 민생 과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풀어가자며 민생연석회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민생을 정치와 정당의 중심에 놓는 일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듣고 정당 차원에서 민생개혁 입법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역량을 모으던 그 노력이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를 개척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선배님은 그렇게 한평생을 이 시대 그 자리에서 가장 절실한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은 늘 불의 앞에 준엄했고 시대의 변화에 치열했고 국민 앞에서는 따뜻했습니다. 언제나 공적인 일에는 몸 살피지 않고 앞장서며 선공후사를 실천하시던 일생에서 우리는 공직자의 소명의식, 책임감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당신을 선거의 달인 전략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 퍼블릭 마인드. 전략가 이해찬은 늘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에서 배운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한 성실하고 철저한 노력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시절에서부터 38년간의 정당 활동까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우리는 때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때로 서로의 어깨를 보듬으며 민생과 민주주의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이해찬의 정치는 관념이 아니라 현장이었고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었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기 위해 소명을 다하시다가 떠나가신 것이 마지막까지 참으로 이해찬다운 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비통합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정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 국가균형 발전과 민생개혁,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정부의 성공, 남겨진 과제들은 저희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무거웠던 짐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깊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유족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례위원회 공동장례위원장이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애통하고 또 애통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증인이자 민주당의 믿음직한 거목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야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애통합니다. 민주평통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려 일정을 잡았는데 1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 이해찬 전 총리 그 일정을 제가 아직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내 이루지 못한 약속이 되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한 번만 더 뵐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우리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벌써부터 이해찬 전 총리님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삶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그 시절, 타는 목마름으로, 치떨리는 노여움으로 정의와 인권을 목놓아 부르짖어야 했던 그때, 총리님께서는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탄압에 맞서 스스로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셨습니다. 모진 고문 속에 생사를 넘나드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 이해찬의 기백은 단 한순간도 꺾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독재와 불의에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청년 이해찬이었기에 지금의 우리는 더 존엄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겪고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은 이해찬 전 총리님과 같이 기꺼이 앞장서 가시밭길을 걸었던 선배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이끄는 거인이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일생은 모든 발걸음이 전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8년 제13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로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시며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기획하신 1999년 BK21 사업은 1997년 세계 과학기술 순위 28위였던
우리 고등교육의 수준을 2002년 세계 12위권에까지 급등시키며 대학 교육의 상징은 물론 과학기술계 획기적인 도약을 이끌어낸 대표적 업적이십니다. 장례식장에서 우리 사모님께서도 그것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총리라는 말이 그 누구보다 잘 어울렸던 이해찬 총리님은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개혁 완수를 동시에 이룬 탁월한 지도자이셨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키워 지역 균형 발전의 일대 전기를 일궈낸 선구자하셨습니다. 영원한 현역 이해찬 전 총리님,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4번의 민주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당의 탁월한 나침판으로서 당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신 이해찬 총리님 덕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맡아 제21대 총선을 대승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시다 공무중 순직하셨습니다. 당내 최고의 전략가로서 당의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당의 큰 선거 때마다 승리투수로 나서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 예측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 정당, 국민과 상시 소통하는 플랫폼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해찬 전 총리님의 해안과 통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올바른 정치의 표상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과 동시대에 함께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참 엄하시지만 따뜻했던 분, 민주당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함께해서 영광이고 또 영광이었습니다. 진실, 성실, 절실하라고 강조하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해찬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 한반도 평화를 향한 확고한 철학,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굳은 신념을 민주당의 DNA로 아로새겨서 다 함께 매진하겠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김대중 대통령님도 만나시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만나시겠지요. 아마도 활짝 웃으시며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두 팔 벌려 반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영면하시며 뒤따르는 후배들의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언제나 이해찬 전 총리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다음은 장례위원회 공동장례위원장이신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급서라는 비벌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제가 그의 연결식에서 추도문을 읽으리라는 원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상임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것이 개인적인 영예이긴 합니다만 국가적 행사가 아니라면 저로서는 마땅히 피했어야 할 심한 파격이기도 합니다. 고인을 국가가 예우해서 떠나보내는 일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단순히 국무총리직을 맡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책임 총리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큰 권한을 과감히 위임했을 때 일관된 공심과 청렴성에다 탁월한 실행력과 판단력을 더해 그 무거운 짐을 거뜬히 감당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당에서 온갖 중책을 두루 맡으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선당 후사로 일관했습니다. 그를 보내는 일이 안타깝고 슬픕니다만 1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을 국가적 예우가 이루어지는 오늘 만들기까지 그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고인의 헌신은 그가 정치인이 되고 공직자가 되기 훨씬 전 대학생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유신체제 선포를 당한 세대였습니다. 반유신 투쟁으로 그는 수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의 공심과 불굴의 투지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저와 고인이 처음 만난 것은 그가 민청학년 사건으로 먼저 제적되고 뒤이어 저도 민주회복 국민선언 참여로 파면된 뒤였습니다. 이듬해 1975년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대량 해직 사태가 발생했는데 동아투의 소속의 몇 사람이 번역실을 차리고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해직 교수인 제가 그들에게 영어 강의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후학 동지들에게 일종의 재능 기부가 되고 단조로운 번역 작업을 하는 그들이나 저 자신에게도 감정을 윤택하게 해주리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고인은 그때 해직 기자들이 번역에 동참할 군번이 아니었지만 선배들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어깨너머로 강의를 듣곤 했습니다. 영어 훈장으로서 제가 곧 알아차린 것은 그의 영어 실력이 전업 번역자로 나선 선배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고인의 빼어난 재능을 새삼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학력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귀한 자산을 결국은 사익 추구에 쓰고 마는 일이 너무나 흔한데 반해 고인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공익 정신으로 초지 일관했다는 점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었고 후진들에게는 사표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도 이어진 겹겹의 인연을 여기서 되뇌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리에 때로 부인 김종옥 여사가 동석하기도 했는데 그런 자리를 저는 유난히 따뜻하게 기억합니다. 몇 해 전 이해찬 회고록의 출간을 앞두고도 두 분이 함께 찾아오셨죠. 뒷표지에 넣을 추천사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기꺼이 응낙했습니다. 추천에 그래서 저는 고인이 정계에 들어간 이후로도 우리의 좋은 인연이 지속되었지만 관심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입법부와 정당의 여러 요직, 장관과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격동의 현대사 한복판에서 활약했다. 나와는 활동 영역이 많이 달라진 시절이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사도 반독재 투쟁 시절만큼 일치하지는 않았다. 쉽게 말해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주역이 된 그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에 골몰했다면 나는 촛불혁명을 기억하고 진전시키는 일을 여생의 과업으로 삼은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진압하기 위해 촛불 시민들이 다시 한번 골기하고 그 결과로 고인이 열렬히 응원했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오늘의 현실에서 그가 어떤 새로운 미래 구상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적 국민정당의 모습을 더욱 제대로 갖추는 일에 계속 골몰했을 것이고 민주당에 이해찬 같은 어른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물론 민주당이 민주적 국민정당의 모습을 더욱 충실히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의 민주정치를 민주당 혼자서 온통 떠맡으려 하기보다 변혁적 중도주의를 공유하는 다당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가운데 그런 폭넓은 연합 세력을 민주당이 주도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고인의 예리한 통찰력, 풍부한 경험, 변함없는 공심이 어떤 지혜를 내놓을지 알아볼 기회를 우리는 영영 잃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서거로 상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인은 너무나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말년에는 병고를 감내하면서 분투하셨으니 이제는 편안히 잠드셔서 명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장례위원회 공동장례위원장이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안녕하세요. 저 한명숙이에요. 총리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며칠 전 이해찬 총리 별세라는 보도를 접하고 철렁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외지에서지만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 돌아오시리라 믿으면서 공항에서 따뜻한 손을 마주 잡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방향타였던 당신을 차마 보내지 못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우리 민주당이 기댈 수 있었던 듬직한 언덕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낼 때 저의 진실을 믿고 지켜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옛 고난의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을 때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슬픔을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우리에겐 계엄에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킨 자랑스러운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서 당신은 멋지게 소임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총리님, 당신은 가셨지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곁을 지켰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들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 말 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지혜의 맑은 샘물이 되어 주십시오. 총리님의 영정 사진을 손주인 동찬이가 골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밝고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이십니까? 이제 동찬이가 커서 할아버지의 뜻을 이을 때 이해찬 총리님, 당신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실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구하듯이 우리 함께 모두 손잡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멋지게 일구어 나갑시다. 이해찬 총리님, 먼 길 편히 가소서. 한명숙. 다음은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생전 업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저녁 10월 17일이 제 인생을 바꾼 날입니다. 군 트럭에 집중을 한 군인들이 학교에 진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학생운동, 제야운동, 정치를 해서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증인의 상대로 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질 않았었습니다. 속된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얼굴입니다. 당대표의 선출되신 이해찬 대표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와 이번 민주당 지도부는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박정희 독재하고도 싸웠고 전두환 독재하고도 싸웠는데 이 가짜치도 않는 놈하고 싸우려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큰 어른 이해찬 전 대표님의 역할이 너무 커서 제가 감사 겸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평생 공인으로 살면서 고비마다 국민들께 많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셨던 고 이해찬 총리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영전에 꽃을 올리는 헌화 순서입니다. 먼저 고인의 유족들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분향은 고인의 부인 김정옥 여사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서거 소식을 접하고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고 비통해 하신 분입니다. 장례 첫날 4분이 함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셨고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4분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제16대 노무현 대통령님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장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상임공동장례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임공동장례위원장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상임공동장례위원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상임집행위원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이신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장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승래 사무총장, 그리고 베트남에서 고인을 함께 모시고 온 김영배, 김태년, 김현, 이재정, 정태호, 최민희 의원께서 함께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동장례위원장이신 재성호, 이치범, 장영달, 강창일, 유영표, 박서군, 인재근, 백경진, 문국주님과 종단을 대표하는 장례위원회 고문이신 김희중, 김영주, 오도철, 박남수, 이범창님께서 함께 헌화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당을 대표하는 공동장례위원장이신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장관들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고인께서 마지막 몸담으셨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방용승 사무처장과 부의장단의 헌화가 있겠습니다. 헌화하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연결식이 끝난 후에 계속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을 추모하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추모 공연은 고 이해찬 총리님의 민주화 운동을 위한 헌신, 민주정부 수립과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노래로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를 고인을 기억하시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우는 갈라진 이 세상에 중에 넋이 주인 되는 참 세상 자유 위하여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강물 저가리라.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사라에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새바람에 떨지 마라. 장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장살 아래 내가 묶인 곳 살아서 만나리라. 이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을 영원히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아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리움은 가슴에 사무칩니다. 부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편히 가시길 기원합니다. 총리님의 영정이 연결식장을 나가시겠습니다. 앞으로 가! 유족과 앞쪽에 계신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따라 나가시겠습니다. 조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총리님의 영정이 지나갈 때 목례로 애도를 표해 주시고 먼 길 떠나시는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님의 마지막 길에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의 영구를 환송하실 분들께서는 영정을 따라 로비로 나가 의원회관 정문에 대기 중인 영구차 방향으로 서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